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부 여당 나서지 않으면 야사당 협의로 추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조선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영업자와 기업 가계의 대출과 연책 증가세를 언급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 없이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채 폭탄이 민생 경제를 덮쳐오는데도 정부 여당은 묵묵부답이다.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보다 무려 50.9% 증가해서 1033조 7천억까지 치솟고 있다라는 거죠. 가계기업의 신규 연체율도 작년 대비해 2배 이상 증가됐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늘어난 가계대출 연체액의 62%가 다중채무자, 소위 소득 하위 30% 같은 취약 차주다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없도록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부담에서 서민과 취약 계층을 지켜야 한다. 벼랑 끝 삶에 내몰린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 국가 대신 국민이 빚을 지는 이 불합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핵심이 빠져 있어요. 핵심이 금리 인하를 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인하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그러면은 한미 금리 차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외국인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미국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저축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 저축의 시대에서는 이자 더 준다 그러면 그쪽으로 옮겨가지만, 지금은 대규모 투자의 시대예요. 특히 4차 산업 변곡점에 와 있는 이 시점에서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투자 가능성을 보고 자본이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인도에 이 투자 가능성이 있으면 인도로, 인도네시아에 투자 가능성이 있으면 인도네시아로, 베트남에 투자 가능성이 있으면 베트남으로 이동하지. 그러니까 한국이 투자 가능성을 높이면 한국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돈들이.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전개를 하고 있는 거고, 이대로 계속되면은 서민들은 무너지고 중산층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중산층과 서민들이 무너지게 되고 양극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극양극화가 돼서 은행이나 현금 부자들은 계속 돈을 쌓게 되고, 그 돈으로 4차 산업에 투자를 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로봇이 서빙을 하고 요리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취약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영업자들이 싹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금 부자들이 그냥 건물을 다 헐값으로 사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로봇만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로봇만.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이 소수의 부패한 기득권 위주로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지금 빨리 금리를 내려가지고 금리가 내려진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4차 산업도 이것이 서민이나 중산층을 붕괴시킨다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제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기후환경 변화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의 이 무자비한 개발을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이 경고하고 있어도 이 인간들이 욕심과 이기심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국엔 다 죽는 거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이 부패한 소수의 기득권들이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면은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결국엔 다 죽는 거예요. 은행들이 지금은 이자 잔치하고 자기들은 배부르고, 그리고 또
자기들은 이제 퇴직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해외로 나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세계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계가 하나기 때문에 돌고 돌고 돌아서 자기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고통은 인과응보에 의해서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안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베트남은 올 들어 4번째 금리 인하를 했어요. 제가 그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베트남에 이제 아세안 쪽에 제가 출장을 가서 베트남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베트남 하노이 그 수도죠. 3년 전하고 물가가 똑같은 거예요. 백반집에 가면은 밥에다가 뭐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채해서 백반을 골라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3년 전에 3만 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500원, 1,500원이었는데 지금도 1,500원이에요. 지금도 1,500원. 그리고 대학가에서 제가 이 쌀국수를 먹었는데 이게 1,250원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똑같아요. 3년 전에도 1,250원이었는데 지금도 1,250원이에요.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1,000원 하고 있는 거예요. 커피 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1,000원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3년 전과 물가가 똑같구나. 그러니까 이 공급망을 해결한 거예요. 일본은, 베트남은 공급망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금리도 내리니까 경기 부양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세계 기업들이 이 베트남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베트남 상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경기 부양을 하는 모습이 한국이 배워야 할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중국의 기준 금리가 10개월 만에 전격 인하했죠. 경기 부양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가게 무너지고 기업 무너지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기업까지 재고가 쌓인다 그래도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항상 세계 강대국들이 그 지도자 몇 명들을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장악해가지고 그들을 조종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끔 하는데 영국이 이란을 그렇게 했고 또 영국이 미얀마도 그렇게 했죠. 또 프랑스가 베트남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결국에는 지금 상황이 뭔가에 묶여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국민들 생각을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는가. 저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북아에서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대규모 양적 완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도 금리를 내리고 있고 베트남도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요. 유럽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의 차질이 가장 크게 맞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이 장난질까지 해버리면은 유럽은 아주 어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이거든요. 한국. 그럼 이제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빨리 금리를 내려가지고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기회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 꿈쩍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나 기업들은 이자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체율이 쌓아 올라오는 겁니다. 아니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진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정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한국 정부가 끔쩍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실망스러운 생산 소비에 실업률이 사상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기준 금리를 인하를 시사하고 이제 금리를 인하했는데 지금 한국은 생산 소비 어때요? 지금 현금 부자들은 괜찮아요. 현금 부자들. 대부분 서민들은 먹고 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나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현상을 얘기를 했어요. 현상. 이런 고통의 현상들을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걸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기준금리를 내려가지고, 그리고 공급망을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지금 어떤 물가를 올리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공급망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는 이 고통을 해결할 의지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미국하고 일본에게 이용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 그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